brought you flowers. What am I gonna do with flowers? I didn't buy you the flowers, Mom. He did. Who? You paid for my flowers? They're beautiful. 평범한 LA 택시기사 맥스는 우연히 타지에서 온 손님 빈센트를 태우게 되고 하룻밤 동안 5군데를 들러 일을 보고 공항에 데려다 달라는 조건을 제안합니다. 고민 끝에 계약을 맺은 맥스는 첫 목적지에 도착하고 기다리는 중 갑자기 택시 위에 시체가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 5명의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된 살인 청부업자와 어쩌다 킬러의 파트너가 되어버린 평범한 택시기사, 얽혀버린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콜레트럴입니다. 마이클만 감독의 최대 흥행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콜레트럴은 6,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2억 1,7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2,8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4년 글로벌 흥행순위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86%, 메타크리틱 71점, IMDb 7.5로 마이클만 감독 특유의 연출과 분위기, 그리고 섬세한 캐릭터 묘사로 평론가와 대중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전부 잡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영어 그대로 개봉해서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영어로 콜레트럴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담보물이나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와 평행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관심한 세상 속에 서로 엮일 일이 전혀 없던 두 남자의 운명을 담아낸 이야기 정도로 콜레트럴의 두 가지 의미를 전부 담아낸 제목으로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시작 빈센트에게 가방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엑스트라는 당시에 영화 트랜스포터로 명성을 얻은 배우 제이슨 스타뎀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콜레트럴에 카메오 출연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영화가 개봉하기 2년 전 제이슨 스타뎀이 출연한 또 다른 영화 트랜스포터에 프랭크 마틴과 같은 캐릭터라는 썰이 있습니다. 프랭크는 무엇이든 배달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캐릭터 설정이나 스토리상 시간대도 맞아떨어지고 무엇보다도 트랜스포터의 감독 루이 르테리에 또한 한 인터뷰를 통해 프랭크가 마이클만 감독을 포함한 여러 작품 속에 카메오로 출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만 감독이 직접 인정한 건 없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택시기사 맥스에게 길을 묻는 엑스트라는 맥스의 전체적인 캐릭터 설정을 기반으로 한 실제 리무진 기사 매니 오레거의 특별 출연입니다. 매니 또한 맥스의 캐릭터처럼 한때 리무진 렌탈 사업을 계획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Manny Orega, and he was a limo driver. And working out most important details of Max's life as a cab driver and the work we did in pre-production with Jamie. 영화의 첫 번째 오게티로 첫 타겟을 죽이고 시체를 들어올릴 때 자세히 보면 죽은 시체가 맥스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을 제거하고 내려오는 중 강도와 마주친 빈센트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격술 모잠비크 드릴은 몸통의 두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헤드샷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1970년대 모잠비크 독립전쟁 당시에 고안된 실제 사격술로 이 영화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이 사격술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 빈센트와 맥스의 마지막 총격전에 담긴 여러가지 디테일과 복선은 영상 마지막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타겟으로 이동 중 매니저에게 연락 오고 병원에 입원 중인 엄마가 찾는다며 빨리 가보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빈센트와 함께 방문하는데요. 이때 빈센트는 맥스가 벌써 리무진 회사를 차려 운영한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Limousine companies. Is that right? He drives famous people around. 하지만 설정상 앞뒤가 안 맞는 게 애초에 엄마는 맥스가 전화를 안 받자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맥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팬인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면 속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바뀝니다. 뭐 이 정도 오게티 따위는 애교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자세히 보면 오른쪽으로 닫히는데 팬인과 어색한 대화가 끝나고 나갈 때는 문이 가운데서 열립니다. 병원 씬의 마지막 오게티로 맥스 뒤의 창문을 자세히 보면 잠근 장치가 풀려있다, 잠겼다를 장면이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You must be one of Max's important clients. 네 번째 타겟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코요테 두 마리와 마주치는 장면은 영화 속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촬영 도중 우연히 지나가는 두 마리의 코요테를 보고 장면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유명한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각본에 분명히 있었고 The coyotes. I loved it in the script. It's one sentence, you know, in the coyotes, and I thought, what is he going to do with this?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정확한 비하인드는 영화를 찍기 전에 마이클만 감독이 LA에서 우연히 코요테와 마주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마치 도시 전체가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각본에 넣었다고 합니다. Stopping for a light, and these three coyotes just walked diagonally across the intersection like they absolutely owned it. But their attitude of this is their domain. 맥스를 유일하게 믿어주던 패닝의 사망으로 빡친 맥스는 더 이상 못해먹겠다며 택시를 뒤집어 버리는데 Go fuck yourself. 차가 뒤집어지기 전 자세히 보면 헬멧을 쓴 스턴트맨이 살짝 보입니다. 물론 이런 위험한 장면들은 대부분 스턴트 드라이버가 맡아서 하는데 차가 시도 때도 없이 뒤집어지는 분노의 질주에서도 비슷한 오게티가 있었죠. 그리고 뒤집어지는 와중에 주차된 차들 옆에 검은 천에 덮인 박스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각도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장비들로 보입니다.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보면 차 밑에 깔아둔 두 번째 카메라가 박살났다고 하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다소 위험한 장면들은 재촬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미리 깔아두고 한방에 해결하려다 반대편에서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맨이 노출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본 아이덴티티, 그리고 물론 분노의 질주에서도 딱 걸린 적이 있었죠. 빈센트는 마지막 타겟 애니가 위치한 사무실에 침입하는데요. 사무실에 애니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보면 애니의 핸드폰은 분명 서류 위에 놓여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밑에 깔려있던 서류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지막 타겟이 애니인 사실을 알게 된 맥스는 빈센트를 뒤쫓아 결국 애니를 구출하는데요. 빈센트가 유리문을 부순 뒤 의자를 밟고 올라가다 자빠지는 장면은 각본에 없던 NG 장면이라고 합니다. It wasn't planned that Vince would fall over the chair. I love it when something happens that's unexpected. 하지만 맥스의 돌발 행동으로 점점 다급해지는 빈센트의 모습을 오히려 잘 담아낸 실수로 결국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피스에서 겨우 빠져나온 맥스와 애니가 건물 출입문이 아닌 지하철이 있는 뒷길로 향하고 뒤쫓아오던 빈센트는 맥스의 꼼수를 눈치채고 뒷길로 추적하는데요. 이 장면 속에 두 가지 오게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뒤에서 빈센트를 촬영하던 제작팀이 유리문에 비치고 두 번째로 빈센트 위에 보이는 메트로 지하철 로고는 맥스와 애니가 계단 밑으로 내려갈 때는 없었습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빈센트와 맥스의 마지막 총격전은 단순한 우연으로 맥스가 전문 킬러를 이겼다고 넘어가기엔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이 마지막 장면 속에 놓치기 쉬운 복선과 개인적인 해석도 살짝 추가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복선은 영화 초반부터 맥스가 손님들에게 던지던 단골 멘트 신호등 덕분에 운이 좋았다인데요. I got lucky with the lights. You weren't lucky with the lights. I got lucky with the lights. Yeah, sure.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대사 속에 맥스의 목숨을 살리기까지 한 재밌는 복선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신호등은 트래픽 라이트이지만 그냥 라이트로도 표현됩니다. I got lucky with the lights. Yeah, sure. 그리고 라이트는 물론 신호등 말고도 그냥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불이 나를 살렸다는 의미로도 해석해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마지막 총격전으로 넘어가서 보면 총을 쏘기 직전 역시나 맥스를 살린 건 하지만 이 장면 속에 단순히 신호등 복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빈센트는 불이 꺼지기 직전에 맥스가 위치한 곳을 미리 파악하고 총을 겨누며 늘 써왔던 모잠비크 사격수를 이용합니다. 반면 맥스는 불이 꺼지기도 전에 눈을 감은 채 빈센트의 총소리에만 반응하며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빈센트의 총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사격합니다. 정리하자면 한 수 앞을 내다보며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자와 변화에 적응하는 자의 싸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리무진 렌탈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완벽한 계획을 세우던 자는 맥스였고 It's gotta be perfect. It's got to be perfect. It's a go. Where's
desk all torqued down. 변화에 적응하라는 자는 빈센트였습니다. Now we gotta make the best of it. Improvise, adapt to the environment. Darwin, shit happens, I Ching, whatever, man. We gotta roll with it. 하지만 맥스는 빈센트를 만나며 점점 그의 조언대로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Shit happens. Gotta roll with it. Adapt. 반대로 빈센트는 맥스를 만나며 자신의 계획대로 안 풀리자 점점 초조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hat's going with my work? 신호등 복선, 계획과 변화의 싸움, 그리고 점점 입장이 바뀌어가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을 전부 담아낸 마지막 총격전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우게티로 빈센트가 죽고 맥스와 애니가 지하철에서 빠져나올 때 자세히 보면 맥스는 나가기 직전까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안경이 사라집니다. 콜레테럴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리즈 투표는 커뮤니티 포스팅에 올렸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